제가 입을 좀 유체이탈에 대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네? 애가 뭐에 대해서? 유체이탈에 대해서요. 지금 애가 몇 번 경험이 있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가 애가 근데 첫 경험에 이게 유체이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처음 경험하는 게 중학교 때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을 때 그냥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정신이 나가더래요. 그건 틀림없이 지가 기억한 게 자는 게 아니었는데 달에 갔더래요. 달에 가서 거기 있는 건물을 봤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러니까 아주 기형학적인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건물과 너무 상세하게 그 상황 그대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지가 상상한 거 외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목적은 너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너 가능한 한 지구 밖을 벗어나지 마라. 왜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도 갖지 마라. 그런 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이제 엄마 좀 지는 재미있어서 한 말이에요.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상상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지는 기억하는 건 자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유체이탈을 할 때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유체이탈에서 보고 온 게 진짜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게 참고 생사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제가 그래서 이게 토론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근데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네. 우리가 이제 꿈도 실제가 아니라는 건 자기가 평소에 가진 사고방식과 등등이 적당히 섞여서 이 짬뽕을 이뤄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낼 거냐. 현실 눈으로 본 것도 자기 수준만큼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 꿈의 세계나 유체이탈의 세계는요, 굉장히 정신적인 세계라 이게 미세한, 이게 거친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이게 밖에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거는요, 이게 이동이 자유롭거든요. 저항이 거의 없고, 생각 따라가. 그러니까 천당이라, 아까 제가 로버트몰로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데 오해할까봐, 서로 다른 데를 갈까봐 2원, 2투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은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가 달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달이 아니기도 하고 거기서 오지 말라 그러는 것도 자기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팩트가 아니에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곡되어 있는 수준만큼밖에 절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저도 이게 터널 뚫어서 가가지고 와서 보는 게 궁금해서 한번 해봤던 사람인데요. 그 경우에도 정신 단단히 안 차리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와요. 보고 싶은 대로 왜곡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쪽에 이쪽은 수련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게 자기 상상상으로 그리는 세계가 천당과 지옥물 등등으로 마음 놓고 그리면 다 이거 꽝이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냉철하게 가야 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추구했던 그 존재가 제 마음일 수도 있나요? 저는 그거를 유체이탈 제대로 했으면 예. 마음의 존재는 아니어도 예. 자기가 만드는 그 앞에 존재의 말이 그대로 들리질 않아. 왜곡해서 듣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외계인을 만났다는 그 존재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줘서 그건 고맙거든요. 걔가 상상을 했건 어쨌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요. 네. 한겸이 입장으로는 네. 제가 알기로는 걔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가도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정확성을 저는 바라지도 않고 그거를 아예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성이 하지 중요하지 못하는 않으면 네. 유체이탈을 안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꿈이나 유체이탈을 평소에 수련하기 전에 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막 자기가 그리는 대로 세계가 나타나요. 극단적으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천당이라는 곳에 갔어. 천당이라는 걸 갔는데 진짜 천당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천당이라고 여기는 곳에 갔어요. 재미나죠, 이렇게. 갔는데 목사가 열심히 강의하고 여기 천당이가 열심히 살아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간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갈 때마다 자꾸 딴지 걸고 딴 얘기 해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진짜 천당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거야. 그 천당. 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 천당이. 그래가지고 그 환상이 다 깨지는 순간 그 세계가 사라지면서 이 친구가 딴 데로 갔어. 이제 그런 거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이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가면 이제 그게 물질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한테 실제로 리얼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좀 상당히 많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에 있는 것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생과 사에 관한 문답이나 생사나 이런 문제도 이 현실 속을 잘 들여다봐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유체이탈이나 꿈 안 꿔도 가능한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찰을 통해서 또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체험이 하나 있으면 인간은 이런 능력도 있나봐다 정도만 하면 돼. 유체이탈 되나봐. 몸 벗어나서 가는 게 있나봐. 그럼 우리 생사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이게 다르게 신기하다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얘기가 흐르잖아요? 이것처럼 유체이탈 소중한 건데 잘못 쓰면 안 한 거보다 못해. 그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도술이 소중해. 그리고 다 이 피크 익스프레스인데 이 피크 익스프레스 자체에 빠져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찾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일이죠. 저는 아예 못하게 막았어요. 계속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지 몸을 계속 보더래요. 몇 번을 눈 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참을 올라가는데 가만히 올라가다 생각해보면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고 다시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절대로 비의식적으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을 가고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그때가 정말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관찰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건 지혜로 옮겨갈 수 있어요. 꼭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죠. 저는 이쪽으로 하다가 이 전의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토론회를 상당히 오래 봐야 됐잖아요. 그때부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지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쪽 말이 안 들렸는데 안 들렸어도 한번 얘기할 만하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체 이탈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하고 옛날에 같이 수련하던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걔는 저한테 거짓말하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유체이탈 하는 겁니다. 유체이탈 해요. 근데 유체이탈 하면 그 과정을 쭉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있다가 자기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과학이 나중에 그러면서 저 바깥으로 나갈까라고 생각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지금 바깥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겁이 나서 들어왔는데 가끔 생각나면 자꾸 나가는 거라 진짜. 나가는데 이제 걔 집이 좀 옥수동인데 내봉산 꼭대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호기심이 나더래요. 호기심이 나서 감사합니다. 날아다니는데 저쪽 가면 경복궁에 가면 어떨까? 그럼 경복궁에 가서 나르는 겁니다, 진짜. 돌아다니는데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체험을 자기가 이제 호기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호기심이 나고 체험하는데 천천히 확 지나가요. 천천히 부딪히면 어떨까? 하고서 그냥 또 대가리가 되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저 끝으로 또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너 왜 그런 이상한 걸 정당해야 돼? 아니,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 느낀 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나서 정말 생사 문제에 걸려서. 네. 자기가 딱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거. 이걸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전 그 생각이 좀 딱 꽂혔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죽는다 산다는 것도 우리 생각이지. 잘못된 이해가 생각하면 옛날에 아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아 이거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 몸이 따로 있고 내가 돌아다니는 게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가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 이 유체이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체이탈을 통해서라도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전 꽂혔고요. 네. 거기서 제가 하는 느낌은 오늘 왜 그런 느낌이냐면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났습니다. 왜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있다면 육체가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다면 육체나 마음도 육체가 전체 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이 지금 움직인다. 마음이 전체 나냐? 전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속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냥 마음만 전체 나다. 육체만 전체 나다가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전체를 아우르는 뭐가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육체가 유체 이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게 우리 수련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이 마음을 어느 때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나서 감히 말씀을 그냥 조금 드려봅니다. 유체 이탈이 아니라 마음 이탈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근데 마음 이탈이라고 하면 그것도 편하지 않나요? 그 로봇, 그 뷰티풀 마인드 보면은 편집증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망상증 걸리는 사람. 뭐 걸린 사람이? 뭐 편집증이라고 해야 되나? 편집증? 그 이상한 현상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음이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난 그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참나 찾기를 하는데 참나라는 걸 볼 때는 내 마음이 나라고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나 이것은 지금 생사를 넘어서 있지 않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 여기 조심스럽게 던져본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관점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넘어선 불생불멸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동원 씨가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철학을 조금 해봤지만 많이는 안 해봤지만 철학만하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난 겁니다. 여기서 토론할 수 있어요. 철학만하고 왜 철학은 이성을 동원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성을 넘어선 네,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있다 이거야. 네.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사구멍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마음을 보는 그 상태까지 가면 생사는 같은 것이다. 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죽고 살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자는 생사하고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 상태까지 이루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생사라는 건 사가 없이 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과 사는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말하려면 사는 같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언제든지. 이게 연기되기 때문에. 네, 연기되기 그런 때문에. 높은 게 있다. 그럼 낮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동쪽이 있다. 그럼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이 있는 거지. 생과 사도 난 그런 연기적인 관계로서의 이제 이게 뭐 있다 없다 이게 따질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생과 사 전체를 볼 수 있는 통괄될 수 있는 그쪽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철학만 갖고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거를 철학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철학으로 한다? 네. 그건 나는 얘기고. 왜냐면 철학이 이성만 동원해서 그걸 한다면 지금 우리 생사 문제를 초월한 것은 이성 문제만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만 안 된다는 철학을 한다는 거죠.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철학. 안 된다는 철학. 네. 철학을 혁신시키는 철학이죠. 네, 그렇죠.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네. 그건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생사 문제도 생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게 넘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분히 생사가 없다고 봐야죠. 그쪽에서
두 분들 얘기가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아요. 사실은 도리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마음을 넘어서서 뭘 하겠다는 건지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아니 마음은 두 분이 둘 다 끄떡거렸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보고 있는 자도 하나의 마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자도 마음이다. 보고 있는 자도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 자도 두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뇌가 정지했을 때는 난 그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사실 유체이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유체라는 건 개야잖아요, 개야. 근데 제가 그 예전에 했던 체험은 개야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대야적인 체험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해탈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예요. 불교는 유체이탈을 의상조사도 그거 전부 다 했거든요. 그걸 왜 불교는 유체이탈을 가운데 이상하게 다른 말? 그러니까 유체이탈이 개야잖아요, 개야. 개인의 영혼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 개인의 영혼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열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요. 생사를 넘어선다고 하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철학이라는 걸 우리가 제가 볼 때 왜 여기에 좀 얘기 들었냐면 우리 철학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혜롭게 밝히는 거지 철학이 전혀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 얘기가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철학이 추구하던 그 철학의 그 결과들이 그런 것을 집대성에 놓고서 그걸 말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철학. 그것만을 철학이라고 해서 글쎄,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성에 대한 견해도 사실 좀 다르고요. 이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마음에 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자는 두뇌가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또 다른 관찰자가 하나요? 두뇌가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바라보는 자. 네. 바라보는 자는 두뇌가 해요? 마음이 해요? 또 다른 자가 있어요. 뭐 두뇌랑 마음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뇌와 마음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두뇌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또 복잡한 문제를 넘어가신 것 같아요. 아니지. 마음과 두뇌가 지금 뇌과학이 두뇌를 주장하잖아요. 네. 마음과 두뇌는 같다 다르다가 명확한 거예요. 그걸 두 개를 적당히 섞으면 안 돼. 다음 논의가 안 돼. 왜냐하면 두뇌는 내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기에 조직이 있고 이건 해부해서 어떻게 쓰인다 뭐가 또 대충 그래도 분석이 좀 가능해요. 근데 마음은 두뇌가 쓰는 걸까요?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같다고 하죠. 뇌과학자들은. 알겠어요. 이동원 씨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아는 것처럼 설명을 모를 때는 모르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 설명을 다 했거든. 두 분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아니고. 토론이라는 건 제가 볼 때 그래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모르고서 넘어가서 얘기하고 맞장구 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거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연구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두뇌인지 아닌지, 그게 나인지 아닌지, 이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걸 하려고 심리학이나 철학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뇌과학의 영역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마음이 쓰는 작용이 두뇌에서 나타나는 걸 뇌과학으로 보는 거냐, 다른 얘기거든, 이게. 지금 컨셉 차이 아시겠죠? 저는 다른 거예요.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약간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니, 여기서 지금 참나라는 그 말. 근데 그 참도, 그게 좀, 뭐라고 지적을 하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두뇌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 보는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이 움직일 때, 생각이 전체가 나라고만 생각하냐면, 생각이 끌려다니는
생각을 보는 위치에 있는 생각을 보는 쪽이다. 난 그런 얘기죠. 그게 생각을 보는 건 생각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생각 영역이 아니죠. 생각을 보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생각을 보는 건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을 보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보려고 생각한다. 근데 그냥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생각을 보고 있는 아니, 의식. 의식이라고 그냥 인정하려고 다른 거야. 좀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나를 해부할 때 유체이탈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체이탈하고 다른 분들 나오는데 그 단어가 설명이 용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게 거꾸로 이게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유체이탈은 나냐 아니냐를 하나 정의를 하면은 유체이탈. 예, 유체이탈에서 유체. 유체가 나갔어요. 그죠? 이 몸을 유체를 놔두고 하나 나갔어. 나갔다. 그죠? 자, 그래, 그러면은 예. 이 몸뚱이가 나갈까요? 나간 게 나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접근할 때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마음으로 접근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상태 팩트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때문에 뭘 했다 그거 갖고 뭘 한 거거든요. 근데 유체 자체를 이게 유체죠. 그래서 여기를 놔두고 나간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인이 또는 혼인이 이런 단어를 써요. 통칭해서 영혼을 나눠야 되니까 영혼이라고 해버릴게요. 사실은 얘는 영이지만 혼이라고 착각하는 애예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그런데 얘가 나갔어요. 얘가 나와가지고 움직였어요. 얘는 생각하지 못하죠. 몸뚱아리. 그죠. 몸뚱이죠. 그죠? 예. 얘는 나갔어요. 얘는 생각하잖아요. 딴 세계를 보고 다니잖아요. 그동안 얘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 몸뚱아리는. 몸뚱이는 모르는. 그럼 날아다니는 게 더 실체에 가깝죠. 그게 나라고 하기에 더 쉽죠. 육체 덩어리가 나겠어요? 생각하는 놈이 나겠어요? 이건 그냥 쉬워요. 데카르트가 존재를 증명할 때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 존재냐 뭐냐를 놓고 따지는데 이런 거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어도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인간은 단어를 또 만들어서 생각은 어떤 게 하니 마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 거지. 몸도 내가 아니에요. 예. 내 거지. 근데 그죠? 아까 그 마음과, 아까 그때도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겁니다. 아니죠. 지금 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음이라는 기관은요, 어디 특별히 어디 실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잠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기관이 눈에 안 보이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나중에 마음 심자 쓰지만 마음 심자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무념무상 또는 일념무상, 상 이런 식으로 쓰지 마음을 어떻게 하나 무심하라는 밖에 없어. 수련회. 그렇게. 그런데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편견을 가지는 마음 같은 거 버릴 때 무심이고 어떤 생각을 갖다 표현할 때 념, 상, 사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나가 아니라 그런 걸 표현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나 뭐를 움직일 때는 두뇌를 통해서 이 하부 기관으로 마음이 얘를 사용해서 이 동작을 표현시키죠. 이렇게. 그죠? 왜? 이게 유체이탈을 믿는 순간에는 이 말이 더 정확한 게 이거 없이도 날아다니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걸 움직이려면 반드시 얘를 거쳐서 작동을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뇌는 육체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그래서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두뇌와 마음의 관계도 쉽고요. 그러니까 두뇌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나는 개인적인 나인지 저 전체적인 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은 누가 하는? 내가 하는 거거든. 그 불교에서 하는 결론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체이탈하는 내가 대하에 속할지 안 속할지 나중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결정할 필요 없어. 불교 때문에 우리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은 유체이탈도 내가 하는 거고, 유체이탈 못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를 정의해 나가는 건데, 유체이탈이 특정한 사람만 되면 누구나 할 거냐에 또 다르겠죠, 그죠? 사실 유체이탈이 누구나만 되는 거라면, 어떤 사람 몇 명이 되는 거라면, 어떤 사람을 해고할 때, 딴 사람도 유체이탈 다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건가라고 정의만 내릴 수 있다면, 사실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게만 하다면, 인간은, 몸은 부수적이고, 실제로는 몸 없어도 자기 존재성을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유체이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가서 뭘 했냐보다 중요한 게, 유체이탈이 가능하냐. 그래서 자기가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이 했던 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없이도 자기는 존재해. 그러니까 이 몸이 죽었다고 해도 이 몸을 못 쓰는 게 죽은 거라고 이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고 이런 표현이 이 토론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고. 아니, 상관없거든. 이 토론에서 그래서 제가 철학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난 거기서. 네. 뭐죠? 죽음이다, 지금 삶이다, 이런 얘기를 가르려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고정된 실체냐라고 할 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아까 그 말을 따지자고 했잖아. 글쎄요. 근데 그게 현학적으로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 정말로 죽은 거냐,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건 뭐냐를 놓고 보면 이제 내가 유지되는 거냐 아니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정의하는 게 내 몸이면 내 몸이 죽는 순간에 죽었어요. 거예요. 유체이탈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지. 몸이 없어도 움직이니까. 몸 없이도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그래. 이거 그게 과연 나냐?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잠깐만, 조금 죄송한데, 좀 전에 유체이탈을 했을 때, 제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시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코질 바디가 있지 않습니까? 유체이탈을 했잖아요. 했을 때, 이 코질 바디가 이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스트랄체부터 코질 바디가 이동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몸 기간 유지할 100만 남겨놓고 이거 있으셔야지, 무슨 이게. 그거예요. 그냥, 아까 흘린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청나처럼 수련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에 제가 이 표현을 안 하는 거고요. 이 몸을 측정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가르칠 때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스트랄 바디부터 나간다. 아스트랄 바디부터 나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영어로 대리면서 나눴으면요. 호절바디라고. 이게 쉽죠? 원인체. 놀라운 그게 그놈이 원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몸 중에 여기 그냥 육체, 피지컬 가지고 호절 바디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뭐 황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신체를 이루는데 요거는 이제 못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게 영혼 배극이라는 중요한 게 중요한데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백이 육은 바로 죽고 백은 한 100년 가면 죽어서 3대 넘어가면 그게 계획이었구나. 수술질이 하면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데 뼈만 갖고 따지는데 뼈 주위에 백이 있어. 이것까지 썩는 게 한 100년, 60년, 100년 뭐 있대. 그래, 그게 이 풍습에 남아 있는 거예요, 풍습에. 근데 놀랍게도 옛 사람들이 이걸 가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배육이라는 단어로 나눴는데 서양에는 이걸 7개까지. 그러니까 짧게 나눈 사람은 4개, 7개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이제 우리가 전에 조사님 측정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걸 측정할 수 있으면 사실은 거기서 그냥 싹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이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뭐 많긴 한데 그런데 자관 이제 안 통하는 사람 분들이 있으니까 공동의 언어를 쓰느라고 제가 그 표현을 안 하고 거꾸로 유체이탈을 얘기하는 게 이쪽 몸이 나가면 얘 생각하고 본류에 해당하는 몸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몸이 죽어도 얘를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얘는. 나가고 나면 얘는 생체에 필요하게 사는데 필요한 몸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작동하고 나면 이게 이제 가장 주체가 되는 게 남아있으면 이놈이 주체인 거예요.
몸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몸 담고 있는 육체예요. 그것이 부이죠. 아까 그 걔가 말한 것이, 이제 전 그런 잘 모르는데, 별로 나이가 얼마 안 들었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 하길래, 그것도 충격이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우연이나 뭔가 중간중간 그리고 불안한 걸 또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노상하고, 자꾸 하니까. 기차에 부딪혀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 자기가. 예.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하고 부딪혔다며. 근데 통과해서 지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우리는 이제 그런 판단이 없잖아요. 옛날에 들었는데 충격적이더라고. 이거 우리가 안 보는 적이 분명히 있구나. 마음에 들고. 요즘 많이 아니, 유체이탈 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토론도 그렇고 그런 도반들이 많으면 좋은 게, 저희 정신학계를 그런 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건 뭐야? 나는 왜 하는데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되면 딴 사람들 들일 텐데, 이런 이론도 있었는데, 저건 되는구나. 저는 이제 제가 측정하는 연수까지 다 할 줄 아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없이 쉽게 넘어갔는데, 아닌 사람도 제가 볼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시작하는데, 야, 유체를 놔두고, 이게 유체죠. 얘 나갔어. 나가는데, 나가면 이제 생각은 그놈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간 게 하는 거예요. 예. 얘가 주체예요, 얘가. 이게 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 내 거. 내려놓고. 종된 거. 이거 버려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과사가 없다는 거는요. 이런 몸을 가진 나는 생사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진 나는 얘 몸이 죽었다 그러면 얘는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죽은 걸 소외적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몸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인정하는 근데 거야.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삶이 뭐라고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죽음이 뭐라고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사회의 통념상의 죽음이라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뭐 무당이 보든 뭐 바둑은 잘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깨달은 사람 사람에서 보면, 또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서 보면, 유체가 그렇게 해봤던 후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에요. 몸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몸이 죽은 거다.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 기관서부터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둘의 관계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체들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정리를 몇 개 하고 하다가 보면 거꾸로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처럼 측정을 못해도 저희처럼 측정을 하면 어디 나가서 어떻게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측정이 되지만 그거 아니어도 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상황을 놓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그래서 제가 유체이탈이라는 게 오해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른 사례를 드리는데요. 제가 유체이탈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공부했어요. 아버지 한의사, 부인은 약사였는데, 부인은 또 기독교 쪽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여러 가지 수련을 하던 차에 저를 만났는데, 이들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네, 애들이. 이 사람들은 유체이탈도 안 되고, 오라도 못 봐. 근데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유체이탈도 되고, 오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내면, 속으로 겉은 표정을 관리하는데, 이 오라 색깔 바뀐 걸 보고, 아까 빨간색이 나타나서, 뭐 이제 이러면 아버지 화난 거예요. 분노의 색이 떠올라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좀 화도 맘대로 못 내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시장을 걸어가는데, 여자 둘이서 막 싸우더래. 싸우다 보면 이제 가슴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한테 무심코 이제 저 가슴이 눈이 간 거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초록빛 딸내미가 있더래. 근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마음을 바꾸려고, 자기가 이 성적으로 또는 성적이 아니어도 여자 가슴을 보느라고 드러나고 평상시하고 기분 달라질 거예요. 그 등지가 봐. 그 정도로 잘 봤어요. 그리고
아빠 요즘에 딴 생각이 많으세요. 자로 이 몸 변화 끝에 무슨 그 감정의 전환을 자로 돼. 그래서 아빠 몸은 얇은 거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네요.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또 걔네들이 유체태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엄마가 진짜 천당이 궁금한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야, 너 예수님 계시는지 정말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어. 근데 아들하고 딸이 둘 다 되는데 딸이 누나예요, 딸이. 혼자 갔다 와서 거짓말을 하고 둘 다 같이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웃기는 부모죠, 또.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은 이제 각색이 애들 눈이어도 각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믿음에서 얘기하고 애들이 영향을 받은 거 이렇게 했겠지. 그랬더니 어느 아주 멋있는 성, 정말 보기에도 대단한 성을 만났는데 앞에 문지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못 들어가게 돼. 넌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야. 이래갖고 못 들어갔대.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머리를 썼는데 어른 들어갈 때 손잡고 따라 들어갈 때 뒤에 따라서 그랬더니 모르고 통과시키더라. 이게 무슨 얘기지, 그죠? 자, 그 들어가서 예수님 저쪽에서 뭐 설법하는 것도 듣고 뭐 찬란한 빛이 어쩌고서 모습은 들배지가 뭐 이런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무지하게 많이 시켰어. 이제 부부가 아버지 궁금한 거 따로 엄마 궁금한 거 따로 그래놓고서 부모는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능력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기 시작을 하니까 칭찬을 안 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조금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다가 조금만 격려해줬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노벨상이 이런 거 걔들이 다 탔을 수도 있는데 걔 정말 잘 봤어요 애들이.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애들 때는요. 근데 둘이 했는데 공통적인 얘기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왜 믿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로트 멀러 연구소에 거기서 수련하는 방식처럼 부모가 아들, 딸은 엄마, 아빠가 딱 물어봐서 다시 확인하고 이거. 거쳤지. 걔들은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제가 하다가 보면 정치에 거쳐간 상당히 많은 수련 지도자들이 있고요. 하시던 분, 또 저도 지도하다가 많은데 저보다 다른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뵈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뭐를 찾아낼 거냐. 그때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게 명상이요. 판단이 잘돼. 네, 그 관찰이요. 근데 아까 그 노벨상 할 수 있었는데 중단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도중에 중단했다. 도중에 중단했다가 아니라 그 정도도 깨달음의 목표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알고자 하는 사람은 노벨상 자체에 도전을 안 한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한테 시도를 하거든.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한테는 노벨상이 정말 최고의 명예 같은데 그 사람의 최고의 명예는 우주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은 안 하지. 그리고 유명한 수학자 중에 러시아 학자가 그 10대 과제가 있잖아요, 수학이. 그거를 풀었어요. 근데 돈 준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났어. 돈 무지하게 준다 안 나타나면 집까지 이사가 버렸어. 예, 그러니까 관심은 그 사람도 그 정도인데 뭐. 그러니까 진짜 못 풀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 풀어서 다 풀어가지고 관심. 그럼 아이 세상에 어리석한가. 교수 자리도 죽었는데도 뭐 소름 뿌렸을 때는. 그러니까 첩을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나중에는 순위가 바뀌어요. 진짜 궁극적인 최고의 깨달음.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유체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 위생전 본래 물먹이라고 해가지고 유체가 나오기 전의 상태를 본다는 게 그게요. 근데 나중에 지금 자꾸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서양에도 그 깨달음을 추구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는 안 되니까 마약을 가지고 먹고서 취해가지고 그 태내 상태,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 상태 이게 직접 해먹게 얘네들이 부모 미생전이니 뭐 이런 거 따져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요 그것도 참 자신이 쉬운 거예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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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니 그 요거 대답 한번 해봐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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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가면 마지막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의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 미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계보를 딱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왜 계보 쫓아가도 돼? 계보를 그러니까 쫓아가면은 이제 유체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의 유체가. 그렇지.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이요? 물리학식으로 얘기하면 뭐 물리학식이면 뭐 빅뱅이고 그래서 빅뱅을 일으키는 전에 함정이 있죠.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그러지. 모든 게 포함된 하나, 그죠? 그게 모든 것의 어머니지. 그걸 풀면 만물이동이라고 해요. 지금도 물리학이나 모든 데서 그때의 거를 찾으려고 세계의 석학들은 다 거기 달려들고 있어. 그 종교도 사실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벨 프라이즈에 목매달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아니, 불교를 자꾸 하는 척해. 아니, 그러니까 불교가 뭘 추구하는데요? 그 점이 생겼다는 건 이제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니지. 그 점이라는 거. 물리학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빅뱅서부터 시공이 생기는 거야. 그 특이점 하나는 시공이 없다고 그래요. 시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서 공부하려면요. 물리학과 수학,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사고와 불교 이런 용어도 뭐 특별하지 않아요. 다 그때 용어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불교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교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가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고 티끌 속에 우주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이게 최고의 원리예요. 근데 그 빅뱅 설과 별로 다르지 않고 빅뱅이 돌아서 놀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로 보면 그것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사 자체가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그 생사라는 문제만 몇 번 부딪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개체의 문제도 큰 이론이 개화와 대화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게 아니라 이 개화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개화를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주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면은 이거는 구별될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되면 이게 대화하면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구별할 수 없는 거고 수학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무화라는 컨셉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지금 외워서 그래 거의 다.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리어 가장 철저한 그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 이론 그대로가 다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 또 공부 참 많이 했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는 이제 개화와 대화가 하나 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혁신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던 거예요. 혁신할 게 없는 게 네. 혁신할 게 없는 게 그냥 그래 다. 그것도 공부 안 한 사람만 모르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네, 이미 예전에 그 화엄사에서 다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럼. 근데 이제 불교 교수들이 잘 근데 모르는 그거 알아요? 화엄사상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자꾸 딴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그 이론이 자기 게 아니고 그걸 자기 걸로 잡아서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마음과 현상과 색과 공이라는 단어를 언제 갖다 쓰느냐, 언제나 왜 같은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뭐 많이 봤네. 철학하신 철학가. 체험도 그래요. 상당히 저기 한 것 같은데. 정면의 체험은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까 귀하다는 체험을 귀한 그런 체험을 하신 분 생각보다 많아. 문제는 그 체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용이 많아요. 체험을 정말로 사실대로 풀어서 쓴 게 석가나 이런 분들의 말씀이거든. 정말 말 멋있게 하려고 일찍다 다지게 중중무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이거든. 압축하니까 딱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내가 들었고, 하나하나에 모든 게 들었고, 이거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사람 안에 다 그렇겠죠? 그러니, 끝으로 돌아가면 선조라는 게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었고. 그러니까, 개체가 달라도 구별하기가 어렵다.
역할만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이게 도리어 설명이 쉬워 보이고요. 사람 개체를 놓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를 왜 그동안에 이렇게 대놓고 안 했냐면은, 개체를 놓고 따질 때가 사실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이게 사실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론이 실제로 여기다 적용되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유체이탈이 생각보다 이제 여기 체험을 이제 해보신 분도 있으셔서 그렇고, 아까 그분 이제 부산에서 오셨는데, 그분 아들이 서한겸이라고 아마 좀 봤었을 거예요. 근데 몇번 왔죠. 그 친구도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지금 엄마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애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 그때 그 아이가, 예전에 그 불경을 일부 다 깨달았다고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다 그랬었어요. 네. 저번에 어제 왔을 때, 다 깨달아서 폼 잡다가, 예, 근데 토론하고 뭐 하고 문제가 바뀌고요. 얘들아. 지난번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생각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도리어 지금 엄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괜찮을 것 같고, 이 말씀 주세요. 이제 그 깊은 건 아닌데 좀 듣다가 보니까 또 한 말씀 드려요. 지금 우리 사회학에서 보면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에 뭐 멕시코도 있고 프로이드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첫째는 먼저 어머니 젖 먹는 거라든지 생리적인 것도 좀 얘기해서 이게 사회에서 이제 그 사회화를 통해 가지고 퍼스널리티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쿨슨이라는 영화의 개념은 거의 다 매동명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제가 그 영화 타에서 마인드가 이제 사람이 되는데, 그 브레이크 마인드 이런 말을 쓰고 그러는데, 그 마인드가 마음속이 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데, 그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회에 적응하는 걸 이제 배우고 그런 데를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메슬로우를 보더라도 60대가 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돈만 많이 벌으면 오입질이나 하고 뭐 도박이나 하고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도 그건 뭐죠. 인간에 대해서 참 저급하게 하는 거. 성물, 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자꾸전 복지정책관계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고양시킨 그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다. 개념사정에서 그 인라이트먼트라는 걸 한다면 무슨 공부를 잘 해가지고 지금 뭐 과거를 뭐 미국에서 하는 거 무슨 서양에서 하는 거 뭐 갖다가 해가지고 박사라고 해서 와서 그 앵글리션 떠들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닫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성자들 뭐 부처님 뭐 고등학시다라든지 무슨 예수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걸 여열하다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또 예를 들면 동양 평화를 하면서 죽음에 아주 추월해서 안정군이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분들. 그것은 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닿는 뜨거운 게 있어요. 그걸 다 넘어갔어요. 보통 사람들의 세속적으로 하는 그 저급한 욕망을 벗어났어요. 그 불가에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깨달으면은 그런 것은 사소하게 보일 거예요. 죽음과 삶과 다 이제 넘어가고서 뭐 하나라고 보면 복지정책에도 그게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쪽에 가보면은 그런 철학이 보편주의 유니버설 웰페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보입니다. 나가서 이제는 생태적인 저런 것도 사는 것까지도 똑같이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핵심이 심퍼티입니다. 동정이에요. 아니, 동정이 아니라 엠퍼티. 공감이에요. 네. 공감. 저쪽에 발전된 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맞춤형, 박근혜가 하는 맞춤형 목적이 선택 실렉티브가 있는데, 선택적이자
제 말을 못 쓰고 따라가서 저 자식 좀 구제해줘. 그 옛날에 영화 보면은 영국에서 귀족들이 쫙 애인 만나러 가는데 단장하고 이거 쓰고서는 가서 기다리는데 하나 닦으십시오 하면은 탁 떼놓고 담배 뻐끔뻐끔 피우다가 탁 하면 동생 꺼내가지고 탁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엉망이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 생생을 하는 게 심퍼티예요. 네. 그 미국에 복지제도가 그래도 안 되는 게 이제 저런 거고 빌 게이츠가 좀 몇 조 원을 내면은 자기 그거 하려고서는 대서 특혜를 다 잘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우리 시민. 저쪽에서는 우습게 봐요. 네. 자기가 그 아주 고도로 프로그레시브 텍스, 누진세를 해가지고 당연히 내는 사람이 아마 처음에는 안 그러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것을 하자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권력하고 유착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니까 사업하는 돈 버는 사람 존경한다는 거 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내가 내 가인으로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나도 유체이탈하고 나 뭐를 봤다 뭐 이러면 나 혼자를 구제하려는 거냐. 그건 벌써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힘들어서 지금 모르는데 이제 우리 처음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느 학교에 가고 공동성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동성이라는 건 그 공동으로 있는 단체가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토론을 통해서 추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니,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북구 요번에 3월 20일 날 네. 유엔이 올해 처음으로 정해가지고 행복. 인터내셔널 해피니스 데이를 정해가지고 매년 기념을 해가지고 그 순위를 좀 미리 합격하려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적정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공동성이라는 건 사실은 나쁜 단체에선 단어는 공동선이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도 공동선이 돼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아까 제가 이제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걸 기초로 했다. 근데 그 이기적으로 그게 다르면 상대방을 좋게 봐야만 넘어가게 되고, 인간에 대한 아까 엠퍼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편선이라는 게 그런 게 진리라면 깨달음 때문에 가는 그 보편선으로 공동선이 이행해 나가는 게 이제 북부사회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명상 수번에 말씀하셨던 자기 역할 자체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사회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멋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역할로 이제 이어지는 것까지 되려고 한 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요. 어떻든 지금 막 우리가 생명에 대한 거에서 그런 결론을 지금 도출하시듯이 그 생명 또 그러니까 생과 사에 대한 거가 결론이 나게 되면 이게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이 역할 자체가 소중하게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성 가서 우리 이 순간 그대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 불교 내용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성 가서 우리 성도 풀리게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사회가 되려면 진행 방향은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봐도 그 북부 쪽의 시스템 쪽으로 다가가면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의료제도 같은 게 늦다면 그거가 좀 빨리 한다든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더 이상적으로 되고 상담에 대한 존중감도 그 안에 바탕으로 깔리니까 그래서 일단 굉장히 경쟁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경쟁에서 민주의 냄새를 맡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게 그쪽 시스템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일 투쟁을 넘는 민주주의 다음에 뭔가 좀 보편적이고 보편선을 유지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가까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든 철학을 하든 우리는 철학하면 배고픈데 철학도 대접받고 뭐 청소부도 대접받는 이런 사회가 되기만 한다면 저희 사회도 참 멋진 사회겠죠. 그 선생님이 저 이거 몇 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가르칠 교를 이제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해도 다 대한민국의 최특권 계급입니다. 젊었거나 나이가 먹었거나 저는 돈은 많거나 그러지 않은데 저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어디가 그죠? 왜냐하면 지하철에 가도 뭐 지금 77세라고 그래도 앉으라고 안 해. 일부러 내 건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OECD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심하고 6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이 6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비국이라든가 돌아다닌다고 애들을 발길을 찬다고 하던가. 그 심지어는 한 번은 TV를 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여자 교사를 막 학생이 막 패가지고 막 저거 하고 그런 걸 나온 거 보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복지관에 청담동으로 나가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이제 교육시키는 거 그게 있어요. 하늘에서 잘 됐다. 이거 좀 가서 한번 애들을 똑같이 실질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가서 신청을 했더니 이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래서 또 교육도 받았죠. 그래 가고 이제 딱 한 번만 이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야 눈도 못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구라파도 학교 봤거든요. 가서. 근데 이건 선생님도 통제를 못하고 그냥 왔는데 뭐 여학생 남학생이 있는데 남녀평등됐대요. 이놈이 와서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보니까 팍 한 방 찌르면 또 여자가 뛰어가가지고 팍 밀고 뭐 그냥 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제가 이제 이재현 선생님 한다고 할 때 그것도 제가 좀 이제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참 아주 다시 생각할 이렇게 여유를 많이 갖게 돼서 고마운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울림을 어떻게 줘가지고 이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냥 어떤 신적으로 어떤 뭐 신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유체 이탈했다 뭐다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는 안 되겠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예전보다 조금 빨리 끝내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 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하고 아니면 대충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하실 얘기 있어요? 됐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오늘 예. 저희가 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종교가 시작되면서 해답을 찾는 자리죠. 생사를 넘는 자리.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이럭저럭 얘기를 나누는데 만족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 주제를 열심히 다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생사가 무엇인지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삶과 죽음하고 다른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해나가다 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원래 다뤘고 거기서부터 종교는 어떻게 시작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종교는 생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시작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떤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나 이런 모든 데서 얘기하는 최고의 진리가 사실 오늘 생사의 문제를 현상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숨어있는 원인까지 다 파헤친 그런 내용의 가능성이 있다. 만 정도 도출해도 저희가 오늘 시간은 헛되이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셔서 수고하셨고요. 또 광고 하나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저희 2주 간격으로 이재윤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토론이 있어요. 사회는 거기서 제가 보기로 하긴 했는데 주제는 좀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깨달은 경영학 또는 우리나라의 공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강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복지 시스템이라는 경우에도 뭔가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이론이 있다면 그걸로 뭐 또 하나 새로운 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77세세요 지금. 뭐 꼿꼿하시죠? 젊어 보이시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쪽에 7개월 하시는 게 아주 뭐 대단하시죠. 근데도 지금 연세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뭐 같이 이제 일행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수에서부터 공부 연세 자체도 뭐 아주 만만치 않으시고 양수는 조금 젊으셔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그 토론 참여하셔도 됩니다. 거의 2시부터인데, 저희 그 사이트나 정신과 학회 사이트나 정신과 문화 사이트 들어오시면 장소까지, 거기가 예술의 전당 바로 건너편쯤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젊은 분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오셔서 저희가 아주 멋지게 삶과 사회에 관한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잘 맞춘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